함정님, 이 인간이 로또 25억 타놓고 나한테는 생활비 깎고 있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35살 한미정 씨였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거. 휴대폰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 하나. 축하합니다. 로또 1등 당첨되셨습니다. 당첨금 25억 원. 이게 뭔지 아세요? 제 남편 휴대폰에서 찾은 거예요.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날짜는 석 달 전. 3월 15일. 근데 이 인간이요. 나한테는 입도 안 뻥긋했어요. 25억이요. 25억을 석 달 동안 숨기고 혼자 쓰고 있었다고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게요. 요즘 남편 꼴 좀 보세요. 명품 시계 차고 으스대고 헬스장에서 PT 받고 피부과 가서 레이저 쏘고 얼굴에 뭘 바르는지 번들번들하고 근데 나한테 주는 생활비는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오히려 깎았어요. 200만 원 주던 거 150만 원으로 50만 원을 깎았다고요. 25억 타놓고 50만 원을 깎는 게 말이 돼요? 카드값은 매달 1000만 원씩 폭탄처럼 나가면서 나보고는 쿠폰 모으고 세일 찾아다니래요. 알뜰하게 살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저는 미정 씨를 진정시켰습니다. 천천히 앉으세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미정 씨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탐정 도도입니다. 사연 속 진실을 찾습니다. 미정 씨와 남편 정민수 씨, 결혼 7년 차였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미정 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세후 350만 원 정도였어요. 그걸로 집안 살림을 꾸렸죠. 쿠폰 모으고 할인 행사 찾아다니고 마트 전단지 꼼꼼히 체크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제 일이었어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남편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는 가정적인 남편 행세하고 명절이면 시댁에 비싼 선물 사가고 회식 자리에서는 먼저 카드 내밀고 근데 집에서는 달랐어요. 생활비는 늘 빠듯했고 제가 좀 더 달라고 하면 한숨부터 쉬었어요. 돈 관리 좀 제대로 하라고 어디다 쓰냐고. 저는 더 아껴 썼어요.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제 옷 한 벌 안 샀어요. 미용실도 안 갔어요. 친정도 1년에 두세 번밖에 못 갔어요.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 다녔어요. 마트 갈 때도 버스 타는 돈 아까워서 20분씩 걸었어요. 여름에는 땀 뻘뻘 흘리면서 겨울에는 손 시려워서 주머니에 넣고 친구들 만나자고 할 때도 커피값 아까워서 못 만난다고 했어요. 결혼 전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 끊겼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7년 동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계였어요. 3월 말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는데 손목에 본 적 없는 시계를 차고 있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은색 시계였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물어봤어요. 그 시계 새 거야? 어디서 났어? 남편이 대충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포상으로 받았어. 실적 좋아서.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회사에서 포상도 주나 보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인터넷으로 그 시계를 검색해 봤어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격이 600만 원이었어요. 600만 원짜리 시계를 회사에서 포상으로 준다고요? 말이 안 됐어요. 근데 남편한테 다시 물어보기가 무서웠어요. 의심한다고 화낼까봐. 그 다음 주였어요. 4월 초 옷장을 정리하다가 명품 점퍼를 발견했어요. 가격표가 아직 달려 있었어요. 280만 원.
제가 3년 동안 옷 한 벌 안 사고 산 돈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이 옷 어디서 났어? 남편이 또 대충 대답했어요. 회사 선배가 안 입는다고 줬어. 사이즈가 안 맞는데. 근데 가격표가 아직 달려있잖아.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새 걸로 준 거지. 왜 자꾸 캐묻는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4월 중순, 남편이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미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운동하면 건강해지니까. 근데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봤더니 헬스장 PT비가 찍혀 있었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저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PT까지 받아야 해? 좀 비싸지 않아? 남편이 화를 냈어요. 내가 건강 관리하는 게 뭐가 문제야? 나이 들수록 몸 관리 안 하면 나중에 병원비 더 든다고. 말은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5월 초, 남편이 피부과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레이저를 쏘고 보톡스를 맞고 뭔가를 계속 바르더라고요. 얼굴이 번들번들해졌어요. 피부가 좋아진 건 맞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40대 남자가 갑자기 왜 이렇게 꾸미기 시작했을까? 미정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제일 이상했던 건요. 남편이 저한테 주는 생활비를 줄인 거였어요. 원래 한 달에 200만 원을 줬어요. 그것도 빠듯했지만 어떻게든 꾸려나갔어요. 그런데 4월부터 150만 원으로 줄었어요. 저는 항의했어요. 50만 원이 어떻게 줄어요? 물가도 오르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 회사도 힘들고. 너도 좀 알뜰하게 써봐. 쿠폰도 모으고 세일도 찾아다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3년 동안 쿠폰 모으고 세일 찾아다닌 게 저였는데. 그런데 남편은 6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280만 원짜리 옷을 입고 PT 50만 원씩 내면서 저한테는 50만 원을 깎았어요. 말이 안 됐어요. 저는 더 절약했어요. 고기는 아예 안 샀어요. 채소 위주로 반찬을 만들었어요. 두부, 콩나물, 시금치. 친정에는 석 달째 못 갔어요. 버스비가 아까워서. 그렇게 5월이 지나고 6월이 됐어요. 6월 초였어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라운지 이름이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금액도 컸어요. 한 번에 30만 원, 50만 원씩, 한 달에 서너 번씩 찍혀 있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어디야? 회식했어? 남편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 어디 보자. 아, 여기. 응, 회식했어. 회사 사람들이랑. 근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더 물어봤어요. 회식을 한 달에 4번이나 해?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모여. 왜 자꾸 캐묻는 거야? 의심하는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며칠 후, 저는 남편 위치 공유 앱을 확인했어요. 미정 씨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오후 9시쯤 확인했더니 회사가 아니라 강남에 있었어요. 바로 그 고급 라운지 근처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야근 중이야? 남편이 대답했어요. 응, 지금 회의실에 있어. 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몇 시에 끝나? 11시쯤? 늦을 것 같아.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남편은 자정 넘어서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미정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어요. 6월 중순, 남편이 술 취해서 들어왔어요. 완전히 취해서 비틀거렸어요. 침대에 쓰러지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 인생, 이제부터는 내가 즐겨야지. 복권이 나를 인정해줬는데,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어요. 복권? 무슨 복권? 남편은 이미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복권이 나를 인정해줬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설마, 로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근데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어젯밤이었어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잠들었어요.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휴대폰 알람이 계속 울렸어요. 저는 알람을 끄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근데 잠금 화면을 내리는 순간 사진첩이 열렸어요. 최근 사진들이 쭉 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상한 게 하나 보였어요. 캡처 화면이었어요. 클릭했어요. 미정 씨가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로또 1등 당첨되셨습니다. 당첨금 25억 원. 날짜는 3월 15일. 석 달 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화면만 봤어요. 25억 원. 25억. 손이 떨렸어요. 남편 얼굴을 봤어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정 씨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7년이에요. 7년 동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살았어요. 쿠폰 모으고 세일 찾아다니고 버스비 아껴서 걸어다니고 옷도 안 사고 미용실도 안 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남편이 밖에서 체면 지킨다고 돈 쓸 때도 참았어요. 시댁에 비싼 선물 사갈 때도 참았어요. 근데 25억을 숨기고 있었어요. 석 달 동안요. 저한테는 생활비 50만 원을 줄이면서요. 아침까지 울었어요.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문 닫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정말 모르겠구나. 7년을 같이 살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탐정님을 찾아온 거예요. 미정 씨가 저를 봤습니다. 탐정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남편한테 따져 물어야 해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해요? 저는 미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 씨, 제가 확실하게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정말 로또에 당첨됐는지,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진실을 알아야 어떻게 할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미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탐정님. 뭔가요? 한 달 전에 친정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월 중순이었어요. 친정 엄마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갔어요. 심장 문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늦으면 위험합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드냐고 물어봤더니 최소 2천만 원은 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2천만 원. 어디서 구하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심장 수술을 해야 해.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남편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2천만 원? 그게 어디 있어? 우리도 여유 없어. 제가 애원했어요. 엄마가 위험해. 수술 안 하면 큰일 나.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이 화를 냈어요. 대출? 우리도 대출금 갚느라 힘든데 친정일은 친정에서 해결해야지. 오빠들도 있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정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친정 오빠들한테 연락했어요. 큰오빠는 애들 학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했어요. 500만 원밖에 못 보탠대요. 작은 오빠는 사업이 안 돼서 자기도 빚이 있대요. 300만 원밖에 못 준대요. 80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 1200만 원은 어떡하죠? 친구들한테 연락했어요. 결혼 전 친구들. 오랜만에 연락하는 거였어요. 미안한데 엄마 수술비 좀 빌려줄 수 있어? 꼭 갚을게. 한 명은 200만 원, 한 명은 300만 원, 한 명은 100만 원. 600만 원 모았어요. 아직 6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저는 제 적금을 깼어요. 7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였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840만 원 있었어요. 그래도 부족했어요. 친정 엄마 친구분들한테도 손 벌렸어요. 오빠들이 여기저기서 빌렸어요. 겨우겨우 2천만 원을 모았어요. 수술을 했어요. 다행히 성공했어요. 엄마는 살아났어요. 미정 씨가 흐느꼈습니다. 근데요, 탐정님. 며칠 후에 남편 휴대폰에서 가족단체 채팅방을 우연히 봤어요. 남편이 화장실 가면서 휴대폰을 소파에 놓고 갔어요. 알림이 떴어요. 시아버지였어요. 클릭했어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공장 재단장 도와줘서 고마워. 4천만 원 덕분에 큰 도움 됐어. 우리 아들 효자네. 자랑스럽다. 4천만 원. 친정 수술비는 없다고 하면서 시댁 공장에는 4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것도 제가 엄마 수술비 때문에 울면서 애원하던 바로 그 주예요. 25억이 있으면서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친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저는 그냥 살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탐정님을 찾아온 거예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제가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끝내야 하는지. 저는 미정 씨를 받습니다. 미정 씨, 제가 모든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며칠 후,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복권 판매점을 찾아다녔습니다. 민수 씨가 로또를 샀을 만한 곳들, 집 근처 편의점, 회사 근처 지하철역, 자주 가는 슈퍼마켓, 첫 번째 판매점, 집 근처 편의점,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3월 15일에 큰 당첨이 난 적 있나요?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는 큰 당첨 없었어요. 3등급이나 4등급 정도. 두 번째 판매점, 회사 근처 슈퍼마켓. 역시 큰 당첨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판매점, 회사 근처 지하철역 앞. 복권 전문 판매점이었습니다. 주인은 60대 후반의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물어봤습니다. 3월 15일에 큰 당첨이 난 적 있나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있었죠. 그것도 엄청난 거. 얼마나요? 1등이요. 25억짜리. 제가 복권 판지 20년인데 1등은 처음이었어요. 당첨자가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40대 남자였어요. 양복 입은 회사원 같았어요. 당첨 확인하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얼어붙더라고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화면만 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정신 차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누가 볼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나갔어요. CCTV가 있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죠. 근데 석 달 전거는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부탁했습니다. 확인만 좀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할머니가 구석에 있는 낡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참을 뒤적거렸습니다. 있네요. 아직 남아있어요.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3월 15일 오후 6시 43분. 복권 자동 판매 기계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복권 번호와 당첨 번호를 대조했습니다. 그러더니 몸이 굳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재빨리 복권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판매점 주인에게 다가가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영상을 일시정지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민수 씨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다음은 은행 계좌였습니다. 미정 씨로부터 민수 씨 통장 사본을 받았습니다. 주거래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3월 20일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24억 9천만 원. 로또 당첨금은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25억 원의 세금은 약 1,100만 원. 실수령액이 24억 9천만 원.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월 22일 5천만 원 현금 인출. 3월 25일 1억 원 다른 계좌로 이체. 4월 3일 3천만 원 현금 인출. 4월 5일 600만 원 백화점 카드 결제. 4월 10일 2억 80만 원 백화점 카드 결제. 4월 15일 2억 원 다른 계좌로 이체. 5월 1일 4천만 원 다른 계좌로 이체. 5월 20일 50만 원 피부가 결제. 6월 15일 1억 원 다른 계좌로 이체. 석 달 동안 약 7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약 18억 원. 저는 이체된 계좌들을 추적했습니다. 첫 번째 이체 1억 원. 계좌 명의는 염경이, 민수 씨의 어머니. 두 번째 이체 2억 원. 계좌 명의는 김윤아, 모르는 이름. 세 번째 이체 4천만 원. 계좌 명의는 정경수, 민수 씨의 아버지, 시아버지 공장 재단 장비. 네 번째 이체 1억 원. 역시 김윤아. 총 3억 원이 김윤아에게 갔습니다. 저는 김윤아가 누군지 조사했습니다. 김윤아, 28세, 강남의 한 고급 라운지에서 일하는 여성. 라운지 이름은 민수 씨 카드 명세서에 찍혀 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민수 씨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 민수 씨는 퇴근 후 회사 근처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1시간 동안 PT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우나를 했습니다. 오후 8시쯤 나왔습니다. 옷을 완전히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옷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뭔가를 발랐는지 번들번들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고급 라운지로 걸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 나왔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저도 택시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청담동의 한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민수 씨가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째 날, 민수 씨는 직장에 갔습니다. 저녁에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헬스장, 사우나, 강남, 라운지. 유나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명품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민수 씨가 유나에게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600만 원짜리 가방이었습니다. 유나는 기뻐하며 민수 씨에게 키스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셋째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바로 강남으로 갔습니다. 유나와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갔습니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함께 들어갔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왔습니다. 유나는 민수 씨에게 안겨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유나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상도 찍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미정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미정 씨는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까매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사 결과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먼저 복권 판매점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3월 15일 오후 6시 43분. 민수 씨가 당첨을 확인하는 장면. 얼어붙은 표정, 떨리는 손, 주변을 살피는 모습, 황급히 나가는 뒷모습. 미정 씨는 말없이 봤습니다. 다음은 은행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3월 20일 24억 9천만 원 입금. 그 이후 계속된 거액 인출과 이체. 시어머니 계좌로 1억 원, 시아버지 계좌로 4천만 원, 김유나 계좌로 3억 원. 미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유나가 누구예요? 저는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민수 씨와 유나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마주보며 웃는 모습, 백화점에서 가방을 사주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새벽에 나오는 모습. 미정 씨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참 후에 물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입니다. 석 달 동안 계속이었습니다. 미정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3억 원을 줬다고요? 네. 2차례에 걸쳐서입니다. 미정 씨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친정 엄마 수술비는 2천만 원도 없다고 하면서 저 여자한테는 3억을 줬네요. 시어머니한테 1억, 시아버지한테 4천만 원 주면서 친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네요. 저한테는 생활비 50만 원 깎으면서 저 여자한테는 6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네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이에요. 7년 동안 알뜰하게 살았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어요. 옷도 안 사고 미용실도 안 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버스비 아껴서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25억이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저 여자 만나는 거였네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요. 미정 씨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부부예요? 7년이 뭐예요? 저는 뭐예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미정 씨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탐정님, 네.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제 몫을 받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이자 부정행위입니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로또 당첨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까지 유지했습니다. 법은 미정 씨 편입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정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탐정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언제요? 방금요. 퇴근하자마자 이혼 협의서를 내밀었어요.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지금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거실에 있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전화하고 있어요. 협의서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잠시 후 사진이 왔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목록, 예금 500만 원, 자동차 시가 800만 원, 퇴직금 예상액 2천만 원, 총 3,300만 원. 로또 당첨금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일단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생각해 보겠다고 하세요. 당장 결정할 수 없다고요. 알겠어요. 민수 씨가 먼저 선수를 친 것입니다. 로또 당첨 사실을 미정 씨가 알아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재빨리 이혼을 진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숨기고 최소한의 금액만 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 씨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탐정님, 남편이 계속 압박해요. 뭐라고 하던가요? 빨리 결정하라고 해요. 변호사 선임했다고, 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친정만 챙기고 돈만 밝힌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민수가 견딜 수 없어서 이혼하겠다고 했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 씨가 여론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 씨의 변호사로부터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내용을 보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내의 부당한 행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남편에 대한 부당한 의심과 사생활 침해,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민수 씨가 오히려 미정 씨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탐정님, 어떻게 해요? 남편이 저를 고소한대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남편이 25억을 숨기고 바람피운 건데 왜 제가 고소당해요? 저는 미정 씨를 진정시켰습니다. 미정 씨,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협박입니다. 실제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증거가 다 있습니다. 저는 미정 씨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50대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경력이 2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복권 판매점 CCTV 영상,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김유나에게 송금된 기록, 민수 씨와 유나의 만남 증거 사진들, 호텔 출입 영상, 민수 씨의 SNS 게시물, 미정 씨가 7년간 작성한 가계부, 친정 수술비 거절과 시댁 지원 내역, 가족 단체 채팅방 캡처.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참 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네요. 이기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100% 승소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로또 당첨금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므로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둘째, 남편이 이를 은닉하고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재산 은닉입니다. 셋째,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부정행위입니다. 넷째,
처가 수술비는 거절하면서 시가에 거액을 지원한 것은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재산 분할에서 미정 씨에게 최소 60%는 인정될 것입니다. 게다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최소 1억 원은 가능합니다. 미정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 경우는 드뭅니다. 자신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 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민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미정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씨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7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나 최근 부부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을 청구합니다. 재산 분할은 협의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하기를 희망합니다. 미정 씨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로또에 당첨되어 25억 원을 취득했으나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은닉했습니다. 또한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거액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은닉이자 부정행위입니다. 민수 씨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로또 당첨은 피고의 개인 재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모은 돈으로 산 복권입니다. 미정 씨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복권 구매 영수증과 당첨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중에 구매한 것이 명백합니다. 구매 날짜는 3월 10일, 당첨 날짜는 3월 15일. 모두 혼인 기간 중입니다. 민수 씨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로또 당첨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습니까? 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민수 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원고가 돈 관리를 잘 못해서. 미정 씨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7년간 가계부를 작성하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가계부가 제출되었습니다. 7년치 가계부였습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가계부를 살펴봤습니다. 원고가 매우 절약하며 생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재판 날, 미정 씨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이었습니다. 3월 20일, 24억 9천만 원 입금. 그 이후 계속된 거액 인출과 이체. 김유나 계좌로 3억 원 송금. 판사가 물었습니다. 김유나는 누구입니까? 미정 씨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피고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여성입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사진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수 씨와 유나가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마주보며 웃는 사진, 백화점에서 가방을 사주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새벽에 나오는 사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민수 씨를 봤습니다. 피고, 이 여성과 어떤 관계입니까? 민수 씨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3억 원을 송금합니까? 도와줬습니다. 호텔에도 함께 갔습니까? 민수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 씨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친정 수술비는 거절하면서 시가에는 거액을 지원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 캡처가 제출되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공장 재단장 도와줘서 고마워. 4천만 원 덕분에 큰 도움 됐어. 시아버지의 메시지였습니다. 날짜는 5월 10일. 바로 미정 씨가 친정 수술비 때문에 울면서
애원하던 다음 주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모친은 심장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비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여유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시가에는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판사가 민수 씨를 받습니다. 피고 사실입니까? 민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세 번째 재판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로또 당첨금 25억 원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합니다. 둘째, 피고가 이를 은닉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 시 원고에게 60%를 귀속시킵니다. 셋째,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미정 씨가 받게 될 금액, 로또 당첨금 25억 원 중 60%, 15억 원, 위자료 1억 원, 총 16억 원. 미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수 씨가 미정 씨를 붙잡았습니다. 미정아, 이혼하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미정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7년 동안 한 번도 우리를 생각한 적 없었어요. 25억이 생겼을 때도 제일 먼저 생각한 건 혼자 즐기는 거였잖아요. 제 친정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 수술 앞두고 있을 때도 당신은 다른 여자한테 명품 가방 사주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생활비 50만 원을 깎으면서요. 이제 끝이에요. 미정 씨가 돌아섰습니다. 민수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미정 씨는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16억 원 중 일부로 자신 명의의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반찬 가게 겸 도시락 가게였습니다.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반찬 가게? 좋은데 내가 요리 잘하잖아. 7년 동안 알뜰하게 반찬 만든 경험도 있고. 미정 씨가 웃었습니다. 맞아. 7년 동안 싼 재료로 맛있게 만드는 법을 배웠어. 가게 위치를 알아봤습니다. 집 근처 상가였습니다. 월세는 80만 원, 보증금은 1,000만 원. 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깔끔하고 밝은 느낌으로 흰색 타일과 나무 선반, 유리 진열장을 설치했습니다. 주방 기구를 샀습니다. 큰 냉장고, 김치 냉장고, 가스레인지, 조리대. 가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미정인의 밥상. 간판을 달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건강을 되찾은 엄마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딸이 새로 시작하는데 엄마가 도와야지. 미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오픈날. 아침 6시부터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깍두기, 배추김치, 계란말이, 두부조림, 감자조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유리 진열장에 담았습니다. 색깔이 예뻤습니다. 아침 8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근처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여기 새로 생겼네. 뭐 파는 데야? 반찬이랑 도시락 파는 곳이에요. 구경하세요. 할머니가 진열장을 살펴봤습니다. 오, 반찬 색깔 좋네. 얼마야? 된장찌개는 1,000원,
김치찌개는 1,500원, 멸치볶음은 2,000원이에요. 할머니가 몇 가지를 샀습니다. 총 5,000원이었습니다. 첫 매출이었습니다. 미정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근처 사는 주부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 맛있어요. 집밥 같아요. 내일도 올게요. 여기 반찬 진짜 맛있네요. 미정 씨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첫날 매출은 15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기뻤습니다.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힘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점점 손님이 늘었습니다. 단골도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찾아오는 할머니, 매일 점심 도시락을 사가는 회사원, 일주일에 3번 반찬을 사가는 주부. 미정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도와주었습니다. 엄마는 가게 한편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리할 시간이 없어. 이런 가게가 있으면 정말 좋지. 우리 딸이 만든 반찬이에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엄마 말에 웃었습니다. 미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한 달 매출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2달째 매출은 5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인터넷 리뷰도 올라왔습니다. 여기 반찬 진짜 맛있어요. 집밥 느낌 나고 깔끔해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엄마랑 같이 하시는데 정겨워요. 미정 씨는 리뷰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제가 미정 씨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미정 씨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포장하고 반찬을 담고 계산하고 제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탐정님,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다 나간 후 저는 미정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바쁘긴 하지만 행복해요. 손님들이 많이 오네요. 네. 입소문이 나서 점점 늘고 있어요. 단골도 많아졌어요. 잘 됐네요. 벽에는 매출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첫 달 400만 원, 둘째 달 550만 원, 셋째 달 700만 원. 꾸준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탐정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탐정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생활비 150만 원 받으면서 남편 눈치 보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미정 씨가 용기를 내신 겁니다. 아니에요. 탐정님이 증거를 찾아주셨잖아요. 저 혼자는 못했어요. 미정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미정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복권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미정 씨는 남편 대신 자기 자신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1등입니다. 미정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탐정님. 점심 도시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치. 맛있게 먹겠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미정인의 밥상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뒤돌아보니 미정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친정 엄마가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걸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미정 씨의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지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월 매출은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미정 씨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친정 엄마는 여전히 가게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건강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미정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로또 당첨 사실을 몰랐다면, 만약 그냥 참고 살았다면, 아마 지금도 생활비 150만 원 받으면서 쿠폰 모으면서 눈치 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됐고 용기를 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제 돈을 제가 법니다. 제 삶을 제가 삽니다. 반면 민수 씨는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바람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평판이 추락했습니다. 승진해서 누락됐습니다. 김유나와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돈이 줄어들자 유나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수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남은 돈 9억 원으로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가끔 미정 씨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분비는 가게를 멀리서 바라봅니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사람들은 큰 돈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누구와 나누느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민수 씨는 25억을 얻고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미정 씨는 반을 나눠 가졌지만 진짜 인생을 얻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원래 있던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미정 씨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용기 있는 결단이 인생을 바꿉니다. 7년 동안 쿠폰을 모으고 세일을 찾아다니고 버스비를 아끼려 걸어다니던 미정 씨.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에서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친정 엄마는 가게 한편에 앉아 웃고 있습니다. 미정 씨의 손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손은 이제 자신을 위해 움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탐정 도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